갑자기 레거시 D램 재고가 3.3주까지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추석 선물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레거시 D램의 캐파를 헐어서 HBM으로 전환할 요인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키포스트 안석현입니다. 오늘은 연휴를 이틀 앞두고 초대형 이슈가 등장을 해서 좀 긴급 편성을 해봤습니다. 뉴스를 좀 보셨을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승선하기로 했죠. 그래서 근데 오늘 영상의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비현실적일 만큼 너무 황홀한 내용이어서 디램 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 향후 5년에서 10년을 규정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짧게라도 좀 긴급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주요 내용을 짚어보면 삼성하고 SK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했죠. 스타게이트라고 하면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전 세계의 AI 인프라를 한번 깔아보자, 이게 주요 내용이고요. 4년간 70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이제 참여하기로 한 회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뉴스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부분이죠. 오픈 AI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하게 될 HBM의 양을 좀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월 9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HBM 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죠. 그리고 이 90만 장이 그냥 딱 듣기에는 왠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정도인지를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마이크론 3사의 HBM 캐파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가늠을 해봤습니다.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캐파가 월 3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마이크론을 합쳐도 36만 장 정도입니다. 물론 설비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3사의 생산 능력은 계속 늘어나는데 2027년이 되어도 양사를 합쳐서 47만 장, 마이크론을 합친다고 해봤자 한 60만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3사가 계획하고 있는 이 60만 장의 캐파는 이미 다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가 받아갈 양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HBM 수요를 이끌어온 건 당연하게도 엔비디아고요. 2025년을 기준으로 73%를 엔비디아가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HBM의 70% 이상을 엔비디아가 사갔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갔느냐? 구글, AMD, 아마존입니다. AWS. 그리고 아마 오픈 AI는 여기 기타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6%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주 존재감이 미미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2027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디램 3사의 HBM 생산 능력 중에서 오픈 AI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 모든 양을 오픈 AI에 준다고 하더라도 90만 장에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금 이 합치면 60만 장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0만 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60만 장인데 그나마도 이 60만 장이 대부분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AMD에 할당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천상 오픈 AI가 요구하는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HBM으로 할당되지 않은 레거시 디램을 생산하는 캐파가 있죠. 그 캐파들을 HBM으로 전환을 해서 오픈 AI에다가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디램 3사에 아직 HBM으로 전환하지 않은 커머디티 디램, 레거시 디램이라고 하죠. 그 디램을 위한 캐파가 한 월 100만 장 정도 됩니다. 월 100만 장. 그럼 100만 장 정도 되니까 이거를 좀 일부 전환을 해서 예컨대 한 절반만 해서 50만 장 정도 할당을 하고 아까 앞에서 2027년까지 확보하게 하기로 했던 60만 장 중에 일부를 할당을 한다. 그래도 한참 모자라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커머디티를 생산하는 100만 장 중에 50만 장을 할당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램의 수요는 서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LPDDR을 생산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PC나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DDR을 생산하는 캐파도 있어야 돼요. 여기도 다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캐파도 보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헐어서 HBM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되게 공교로운 게 때마침 레거시 디램, 커머디티 디램이 업턴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HBM에 워낙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D램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이 잘 돼야 돼, 이것만 계속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레거시 D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평균 재고치가 3.3주 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재고를 관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냐 그러면 한 8주에서 10주 정도는 돼야 안전재고를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3주면 아직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것도 가장 커머디티 디램의 캐파가 많은 삼성전자가 한 6주쯤 된다 그러지, 나머지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6주와 2주를 합쳐가지고 한 3.3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한 상태죠. 삼성조차도 타이트한 상태인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더 심하다. 근데 이렇게 지금 레거시 디램이 업턴을 타고 있으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DDR5 16GB가 7.5달러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이거 한 절반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가격이 올라버리면 HBM이 수익성이 좋은 건 알지만 이 시가로 가격을 높여서 팔 수 있는 레거시 디램을 유지하고 싶은 유인이 점점 커지죠. 그 말인즉슨 레거시 디램의 캐파를 헐어서 HBM으로 전환할 유인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수년간 커머디티 디램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았고 우리는 HBM에 그동안 목매 왔잖아요. 그래서 좀 간과한 측면이 있지만 이 디램 산업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가 4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올림픽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보통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PC가 한참 보급되는 200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수요가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기에 또 한번 크게 뛰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7년에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그때 서버향으로 디램이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디램 업황이 좋았던 걸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펜트업 수요였죠. 그때 모든 세트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PC, 노트북, 스마트폰, 심지어 서버까지 어마어마하게 디램을 수요하면서 그때도 뭐 삼성전자의 디램 영업이익이 50%를 넘어가네 마네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를 마지막으로 지금 커머디티 디램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지금 한 3, 4년 이제 지났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는 업턴이 오는 시기가 되기는 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턴이 오는 시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고정 가격으로 HBM이 고가로 나가는 건 좋지만 좀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DDR5로 굉장히 좋은 수율로 팔 수 있는데, 우리가 HBM은 비싸게 팔긴 하지만 또 수율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DDR5나 이런 걸로 팔면은 거의 황금 수율로 팔 수가 있고 지금 가격까지 좋아지고 있어? 그럼 굳이 왜 HBM으로 전환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우리한테 월 90만 장의 HBM을 갖다 달라고 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묘하다.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낸드 플래시도 아마 동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HBM이 이끌어왔던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낸드는 철저하게 소외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GPU에 붙는 HBM으로서 D램이 엄청나게 호황을 가는 동안에도 낸드 플래시는 사실 거의 뭐 찬밥 신세였죠.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낸드의 가동률인데요. 2023년 최저치 61%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 산업에서 가동률이 60% 나온다는 거는 진짜 거의 망하자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슬금슬금 회복하더니 작년 4분기에 이제 95%, 이제 94% 이렇게 찍었고요. 점점 살짝 빠졌다가 올해 4분기에 다시 91%를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수요가 살아났다기보다는 공급이 제한된 측면이 가장 큰데, 한 2022년, 2021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낸드 업체들의 웨이퍼 투입량이 한 180만 장 정도 됐었다 그러거든요, 월에. 지금은 이게 한 150만 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설비 투자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캐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캐파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수요 요인이 조금 촉발을 하긴 했죠. 저희가 앞 시간하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eSSD 서버 투자를 함에 있어서 HDD가 쇼티지가 심하다 보니 요즘에는 기업들이 SSD를 니어라인 스토리지용으로 많이 수요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낸드 쪽에 수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동률이 차오르면 어쩌면 낸드 쪽에도 신규 투자가 이제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된 거죠. 물리학에서 보면 이 파동이라는 거는 중첩됐을 때 간섭을 일으키잖아요. 파동과 파동이 만나서 이게 겹쳐지게 되면 보강 간섭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죠. 상승과 상승이 겹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보강이 되는 건데 지금 메모리 쪽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BM4 수요를 누가 볼 것이냐, SK 하이닉스가 볼 것이냐, 삼성전자가 볼 것이냐,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레거시 D램 재고가 3.3주까지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추석 선물로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죠. 정말 여러 가지의 호재가 지금 비현실적으로 중첩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좀 아득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 스타게이트에 필요한 HBM이라는 것도 좀 점증적으로 늘어나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연휴 동안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이 지나가는 한 1, 2년 뒤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지금보다는 또 한참 더 성숙해 있지 않을까, 큰 틀의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말이죠. 자,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계속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주말에 안테나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